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현대였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저희 간단하게 파워 피벗에 대한 설정 부분 하고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 파일을 불러오는 거에 대한 부분들 하나 보셨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저도 2013 버전은 분지가 오래돼가지고 보시면 상단에 나와 있는 메뉴가 2016 버전에서의 파워 피벗이고요. 아래에 나와 있는 메뉴가 2013 버전에서의 파워 피벗인데 파워 피벗에 대한 메뉴예요. 그러니까 상단에서 메뉴에서 파워 피벗을 선택하시면 나오는 메뉴. 상단에서. 그런데 거의 똑같은데요. 지금 보시면은 2013용에서는 슬라이스 정렬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데이터 모델 추가, 모델 모두 업데이트. 모두 업데이트가 나오지만 여기는 데이터 모델 추가만 나오고요. 테이블에서. 관계나 설정은 똑같은데 슬라이서 정렬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버전에 대한, 그러니까 이건 2013용에 들어가는 파워 피벗의 버전과 2016 버전에 들어가는 파워 피벗의 버전 또는 오피스 365의 버전이 약간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감안을 해주시고요. 슬라이스 정렬에 대한 부분들은 이 피벗 테이블을 가지고 우리가 대시보드를 피벗 테이블 기반화해서 대시보드, 그러니까 수동으로 만드는 방법이라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파워뷰가 아니라 피벗 테이블 기반으로 해서 만들 때 기본적으로 얘는 슬라이서 정렬까지도 이미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2013 버전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해당되는 파일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오기 전에 하지만 보시면은 파워 피벗을 들어가시면 파워 피벗에 들어가 있는 메뉴 있죠? 이 메뉴는 2016 버전이나 2013 버전이나 메뉴 구성, 파워 피벗 안에서의 메뉴 구성은 똑같아요.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버전은 틀리지만 더 이상 개발이 안 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그냥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두 버전을 사용하시는 경우가 거의 없으시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고객사가 만약에 13을 쓰고 계신 분도 계시고 16 버전을 쓰고 계시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버전을 확인해야 될 경우도 있지만 보통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깔아주는 버전, 보통 이제 요즘에는 오피스 365 많이 쓰고 계시고 오피스 365 버전 아니시면 2016 버전 요즘 기본적으로 좀 많이 쓰고 계시기 때문에 하지만 첫 메뉴 구성만 조금 틀릴 뿐이지 파워 피벗의 메뉴는 다 똑같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고요. 일단 저희 메뉴를 가져와서 보시기 전에 에제 파일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에제 파일의 구성은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이 링크 받으신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거래처, 그 다음에 사원, 주문, 거래처, 사원, 제품, 주문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희 그 파워 피벗의 개요에서 말씀드렸던 그 내용 그대로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그러니까 어떤 제품을 저희가 판매를 하는데 주문을 기반으로 해서 주문에는 주문 일자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제품명, 그 다음에 거래처, 그 다음에 몇 개가 판매가 됐는지에 대한 판매가 나오고요. 제품에는 제품에 대한 카테고리, 즉 대분류, 제품명이 뭐고 어떤 분류, 대분류, 소분류, 그러니까 소분류를 나누게 되면 어떤 제품인지 프로덕트 카테고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매입 단가와 매출 단가에 대한 원가 개념인 거죠. 그래서 원가와 판매가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고요. 사원은 저희가 담당자, 어떤 담당자가 영업팀 몇 팀 있냐,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거래처는 말 그대로 거래처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보고자 하는 지표에 대한 부분들, 아마 안 보신 분들은 개요에서 저희가 거의 후반부에 나와 있는 대시보드를 통해서 무엇을 보려고 하는지 한 번쯤은 텍스트로 꼭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적어 놓으시라고 말씀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만들어 가기 위한 내용들에서 피벗 테이블에서 어떤 요소를 가지고 만들어낼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이제부터는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런 데이터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머릿속에 좀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 자체 내에서는 기본적으로 데이터 시나리오 기반으로 좀 가셔야 되기 때문에 계속 연관되어 있는 내용들이 계속 그러니까 엑셀에서 보시면 우리가 무슨 어떤 기능에 대한 예제, 그 예제 하나 딸랑 그 다음에 다른 예제는 또 다른 예제
이렇게 연속성이 없었잖아요. 하지만 파워 피벗에 대한 내용들은 좀 더 규모가 크고 데이터의 관계 한 개 이상의 테이블들을 가지고 시나리오 베이스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계속 어떻게 보면 연속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제를 여러분들이 잘 다운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데이터베이스와 비슷한 형태의 액세스 파일을 기반으로 해서 그런데 그 예제 파일은 기본적으로 MS에서 공식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샘플 파일이 있거든요. 파워 피벗에 대한 부분들 칸투소라고 하는 가상의 회사를 만들었고 그 회사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데이터들을 다 거기다 집어넣기 때문에 하지만 단점 중에 하나는 이제 영문 베이스이기 때문에 거기에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더 가독성이 좀 그것 때문에 떨어질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나중에 저희는 액세스로 그걸 다시 또 한번 다른 형태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심화해서 보시는 내용들을 보시게 될 거예요. 자, 일단은 저희는 지금 현재 그 파일들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보실 건데 이제 저희 저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그 파일들을 다 불러오셔야 돼요. 여기서는 짜증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파워 쿼리 같은 경우는 특정한 폴더에서 여러 개를 그냥 한 번에 다 불러와서 제가 처리할 수도 있고 해당되는 요 파일에서 데이터 모드를 추가할 수도 있잖아요. 자, 일단 만약에 예를 들어서 똑같은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파일을 불러오시려고 하시면 관리에 들어가셔서 관리에서 파워 피벗이 올라가게 되시면 파워 피벗에서 데이터 원본 소스 중에서 기타 원본 선택하신 다음에 엑셀 파일이라든가 이런 거 선택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 상단에 보시면 상단에 지금 보시는 이게 파워 쿼리 현재 파워 쿼리 창이고요. 창 크기를 줄이시면 기본적으로 바로 밑에는 엑셀 파일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엑셀의 아이콘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엑셀 아이콘을 그냥 클릭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로 그냥 엑셀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지금 열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창을 닫으셔야지만 가능하겠죠. 그래서 잘 안 보이시니까요. 잘 안 보이시니까 이 상태에서 반납 엑셀로 넘어가고 싶으시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통합 문서로 전환이라고 하는 엑셀 아이콘 모양을 선택하시면 바로 엑셀로 넘어가실 수 있어요. 되셨죠? 그래서 관리 선택하시면 다시 파워 피벗 창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 다시 파일을 이제 불러오는 거 이번에는 이 파일들을 다 불러오셔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하나씩 좀 보실게요. 자, 엑셀 파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선택하신 다음에 저번에 했던 것처럼 자, 찾아보기에서 해당되는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으셨던 그 폴더에서 파일들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전 순차적으로 거래처에서 서탱을 글머리로 하고 다음 그것과 연결 테스트는 굳이 안 하셔도 되고요. 저희는 다음 하셔서 마침하시면 되는 거니까 불러오기만 할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일단 하나를 불러오시면 자대로 잘 불러왔다고 얘가 성공했다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닫기 하시면은 다시 또 가셔서 순차적으로 이 파일들을 불러오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파일들을 다 불러오고요. 여기서 확인하셔야 될 거는 자, 엑셀 파일 선택하시면 첫 행을 글머리로 사용하시고요. 반드시 요거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주문을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테이블을 가져올 건데요. 자, 보시면 주문을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근데 좀 보시는 것처럼 제가 주문을 선택하고요. 주문을 선택하면 지금 이름에 대한 뭐 원본 테이블 이름에 잘 보시면은 주문 그 다음에 달러 표시가 붙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달러 표시가 결국엔 뭐냐면 시트를 의미합니다. 시트를 의미하는 기호예요. 요거 여러분들 어디서 보신 기억이 나지 않으신가요? 혹시 제 강의를 계속 들으셨던 분들은 MS 쿼리 내용을 보셨을 때 MS 쿼리에서 해당되는 파일을 가져올 때 시스템 파일 체크하시면 나오는 거기에 뒤에 달러 표시가 붙었던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기억하시나요? 보셨던 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여기에서 잘 보시면은 주문 원본 테이블의 이름이 주문이라고 하는 엑셀의 시트를 의미하는데 저는 이를 가지고 올 때 여기를 보시는 것처럼 이름을 제가 바꿔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문이라고 하는 건 나는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내 이름을 바꾸고 싶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는 매출이라고 바꾸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매출이라고 바꿔주시면 돼요. 이름을요. 그래서 이름을 바꾸고 그 다음에 마침을 누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쭉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해당되는 내용 가져오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가 제일 많으니까요. 닫기 누르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요렇게요. 하단을 보시면 하단에 저희가 가져온 테이블들에 대한 이름이 거래처, 사원, 제품. 근데 제가 기본적으로 매출이라고 제가 바꿨죠. 주문이라고 하는 테이블을 매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꿨기 때문에 그 바뀐 이름이 들어간 거를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래처, 사원, 제품, 매출에 대한 원본들을 지금 어떻게 한 겁니까? 다 한 자리에 갖다 놓은 겁니다. 갖다 놓은 거고요. 자, 보시면은 이제 얘에 대한 구조를 좀 보셔야 돼요. 메뉴 구조는 되게 간단하죠. 홈 메뉴가 있고요. 디자인에 관련된 디자인 메뉴가 있고 고급 메뉴가 있습니다. 고급은 저희가 거의 잘 안 쓰는 메뉴 중에 하나고요. 자, 일단 일반적으로 보시면 홈 메뉴는 가장 많이 쓰는 기능에 대한 부분이니까 데이터를 가져오는 부분을 덜어내면 기본적으로 정렬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뭐 KPI 계산 만들기, 그 다음에 데이터 보기. 자, 지금 보시면은 지금 잘 보세요. 보기 메뉴에 보시면 이 기능들이 지금 현재 선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내용들이 계산 영역, 그 다음에 숨김 표시, 그 다음에 데이터 보기, 요 메뉴가 지금 현재 색깔이 좀 틀리죠. 그러니까 요 기능이 들어가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색깔이 얘 혼자만 지금 현재 밝은색, 다이어그램 보기는 지금 안 나와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다이어그램 보기를 한번 눌러서 보시면 현재 이 상태는 다이어그램 보기인데 다이어그램 보기는 무슨 얘기냐면 테이블 간의 관계를 볼 수 있는 이런 테이블 구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 매출, 저희 기억나시죠? 개요에서 제가 개요가 되게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개요에 대한 분들 혹시 더 뻔한 내용이거나 하고 스킵하시면은 안 됩니다. 거기에 저희가 앞으로 어떤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얘기될지에 대한 로드맵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 그래서 제가 제품, 사원,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빠진 게 뭐가 있냐면 카렌다, 날짜 데이터 테이블이 하나 빠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쪽에 날짜 테이블이 있으면 이게 별 모양이다, 별 스타 스키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자, 일단 거래처, 사원, 제품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테이블들이 구성되어 있고 매출에 대한 해당되는 데이터 테이블이 나와 있는데 저희가 이런 거래처, 사원, 제품에 대한 테이블을 뭐라고 했냐면 참조 테이블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거래처에서 거래처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필요한 거는 뭐 시도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또는 사원에서 사원에 대한 부서가 필요할 수 있고 제품은 제품에 대한 분류와 매출 단가, 매입 단가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제품에 대한 이름을 기준으로 했을 때요. 제품이라고 이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제품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소분류, 대분류, 매입 단가, 매출 단가 뭐 이런 내용들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데이터 보기는 지금 꺼졌죠. 그래서 다시 데이터 보기를 선택하시면 데이터 보기가 바로 이 영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데이터 보기하고 데이터 그램 보기는 두 개는 동시에 볼 수 없기 때문에 데이터 그램 보기를 다이어그램을 선택하시면 데이터 보기에서 나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보기를 선택하면 다이어그램 보기에서 나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계산 영역이라고 하는 게 지금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계산 영역 한번 더 눌러보시면 없어지죠. 예, 바로 이게 계산 영역이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단에 나와 있던 이 영역이 있죠. 이 영역이 무슨 영역이냐면 계산 영역입니다. 계산 영역이기 때문에 이 영역은 아무 데서나 그냥 계산했던 값들이 들어가는 위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치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크게 의미가 없고 아무 데나 쓰시면 되는 게 이게 전체가 다 계산 영역입니다. 여기는 활성화가 안 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에는 활성화되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에 가보시면 디자인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추가하면 열을 추가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함수를 만들어서 계산 옵션에 대한 부분을 만드는 거고 관계 만들기를 선택하시면 자 보세요. 일단 구슬이 서마리아도 꿰어야 보배라고 했듯이 일단 여러 테이블들이 존재했고 그 테이블들 간의 관계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릴레이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관계 만들기를 선택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매출 테이블에 뭐하고 그 다음에 거래처하고 어떤 게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 이렇게 보시면서
해당되는 내용을 보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품하고 예를 들어서 매출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보려고 한다고 하면 지금 보시는 매출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들 있죠. 매출 거래처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다이어그램을 완성할 수 있는 거죠. 수동적으로 지금 완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동이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어떤 루틴 하에 메뉴를 통해서 어떤 테이블에 어떤 놈하고 어떤 테이블에 어떤 녀석하고 관계가 있다 없다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 관계를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관계를 만드시려고 하시면요. 지금 제가 데이터를 자 보시면 여기에서 디자인에 가셔서 관계 만들기에서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되면 관계를 다 볼 수 없잖아요. 전체를 다 보는 상황에서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자 다이어그램 보기를 선택하시면 전체적인 내용들이 다 나오거든요.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거래처의 거래처명과 매출의 거래처명 즉 관계가 있는 열의 이름은 거의 같은 이름으로 만들어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파워 BI 데스크탑에서는 이 이름이 같은 이름이면 얘가 이거랑 서로 연관이 있지 않겠어? 그래서 데이터를 쭉 검색한 다음에 같은 데이터가 맞네. 그렇다고 하면 자동으로 릴레이션을 맺어버려요. 단 조건이 뭐냐면 여기는 중복이 일어나면 안 되죠. 하지만 매출에서의 거래처명은 여러 번 중복이 될 수 있겠죠. 그 일대 다의 관계에 대한 규칙에서 위배만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자동으로 얘가 그 관계를 만들어 줍니다. 어디에서? 파워 BI 데스크탑에선. 왜냐하면 나중에 만들어졌으니까. 그렇죠? 나중에 만들어졌으니까 이 기반에서 불편했던 점이나 안 되는 기능들은 거기서 다 집어넣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자동으로 관계를 만들어주진 않아요. 저희가 수동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고급에서 이렇게 관계 만들기 가셔서 관계 만들기에서 이렇게 찍어서 어떤 거하고 이렇게 가시는 게 편하신 분도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자, 거래처명하고요. 그냥 거래처명 관계 있는 것들을 요놈하고 관계 있어 이렇게 끌어다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서 얘는 중복이 없어. 하지만 별표죠. 얘는 많어. 일대 다의 관계로. 화살표의 방향이 의미하는 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의 방향에서 다의 방향으로 관계가 릴레이션이 맺어지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름 같은 경우는 이름에서 담당자명을 드래그 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관계가 맺어지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가장 간단한 방법이죠. 직관적이고 해당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전체에 대한 테이블들에 대한 릴레이션을 잘 보시고 어떤 열이 서로 관계를 맺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관계를 맺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숙제. 그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원본 소스를 보시면서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러면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잘 보세요. 제가 원하는 거를 만들려고 하면 피벗 테이블을 돌리려고 하면요. 기존의 방법이 뭐였냐면 제가 여기 보세요. 여기에서 만약 거래처명에서 거래처가 거래처의 시도를 그러니까 어떤 지역인지 거래처의 지역이 필요해요. 이걸 만약 엑셀에서 하신다고 하시면 거래처명을 기반으로 해서 브이루거 저기 거래처명이 있으니까요. 브이루거 거래처명을 기반으로 해서 여기 거래처명 전체 이 범위에서 몇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값 시도 이게 지역이잖아요. 이거를 가져와라.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원에 어떤 부서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사원의 이름을 가지고 브이루거 어떻게 해요? 이 사원 전체 테이블에서 부서가 몇 번째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그 다음에 콤마 제로 가로 닫고 이렇게 해서 브이루거로 만들어줘가지고 다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완성된 걸 만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파워 피벗은 되게 개념적으로 되게 간단해요. 저희가 일단 엑셀에서 브이루거로 내가 원하는 다른 테이블에 있는 녀석들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런데 그 가지고 올 때 그냥 가지고 올 수 없죠. 찾아야 되는 대상과 내가 찾을 곳과의 그런 접점이 있는 열이 있잖아요. 걔를 기준으로 해서 이름이 똑같은 거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와서 뿌려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하지? 그거를 브이루거로 그렇게 끌고 오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요놈하고 그래서 제가 관계를 여기 관계 선을 딱 찍으면 나오죠.
첫 번째 관계선을 찍으면 거래처면 똑같으니까 요거 해가지고 네가 그때그때마다 원하는 거 그냥 가지고 와서 그냥 여기다 뿌려. 그 다음에 그냥 시각화 시켜. 이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한 구조예요. 전체적인 정말 멀리에서 봤을 때 흐름은 되게 간단한 구조지만 이제 안으로 더 들어가서 그 세부적인 내용이 뭔지 하나하나 치고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는 각각의 기능이 있으니까 그 각각의 기능이 어떤 건지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적용하시고 활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브이룩업을 이제는 파워쿼리에서도 여러분들 병합이라고 하는 걸로 제가 브이룩업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피벗 테이블, 파워 피벗에서도 릴레이션만 맺으면 브이룩업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안 쓰셔도 되는 거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봤을 때 브이룩업을 계속 쓰고 계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로 말리고 싶어요. 그리고 언제부턴가 같지도 않게 그 브이룩업 따위로 엑셀에 중고급을 나눈다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되게 우스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들한테서는 그냥 거기서는 그게 가장 최선일 수 있지만 아는 분들이 보시면 왜 저런 작업을 하고 있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해당되는 내용들을 좀 확인하시고 릴레이션을 주는 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완성해 놓으시면 저희는 일단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적인 첫 출발 스타트예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파일들을 불러올 수 있는데 데이터베이스 파일은 저희가 핸들링할 일이 그리 많지 않고 우리에게는 기본적으로 엑셀 파일을 많이 갖고 작업하니까 엑셀 파일을 불러올 일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럼 그 엑셀 파일을 여러 개의 엑셀 파일, 만약에 엑셀 파일 안에 시트로 여러분들이 다 집어넣는다라고 하면 그냥 하나의 파일에서 다 가져올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시나리오 베이스는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각각 아까 보셨던 것처럼 제품, 사원, 매출, 그 다음에 거래처를 담당하는 부서가 다 따로 있고 그 사람들이 관리하는 데이터 원본 소스가 다 따로 있다라고 하면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야, 그 파일을 메일로 줘봐. 그래서 나한테 요청해서 그 원본을 받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 원본에는 좀 더 크리티컬한 것들도 있으니 다른 부서와 공유돼서는 안 되는 내용들이 있으니 기본적으로 좀 더 좀 다듬어서 줘야 된다라고 하면 해당되는 공유 폴더에다가 해당되는 파일을 각각의 담당자들이 약간씩 수정을 해서 좀 정규화 시키거나 정돈된 파일을 뭐 원드라이브나 이런 쪽에 아니면 뭐 공유 폴더에다가 올려놓으면 해당되는 그 파일들을 저희가 가져와서 이렇게 매칭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는 시트나 엑셀 파일 자체 하나가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처럼 운영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안 그렇고 엑셀에다가 다 때려 넣으시고요. 거기다가 양식에다가 데이터까지 다 집어넣으시고 꾸미시고 거기다가 수식 주신 다음에 뭘 하시잖아요. 나중에 그 파일을 여러분들이 쓸 수가 없어요. 쓸 수가 없고 데이터 내용 바뀌시면 여러분들까지 지금까지 해오신 작업들이 있죠. 계속 수식을 그때그때마다 바꿔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데이터가 많이 바뀌거나 전체적으로 행과 열로 막 몇십 개씩 몇백 개씩 바뀌는 것 같은 경우는 엄두가 안 나는 거죠. 한 두세 개, 10개까지 바뀌는 거는 그냥 드래그 하셔서 여러분들이 그냥 수식 그때그때마다 바꿀 수 있다고 쳐요. 하지만 몇백 개씩 또는 추출해서 몇 개를 뭐 뿌려줘야 되고 가로 세로가 변경돼야 되고 막 이런 경우에서는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뭐를 하시는 거예요? VBA를 공부하셔야겠다라고 생각하시고 VBA 공부하시고 근데 VBA 하시면은 이게 뭐 피드백이 빨리 올 수 있나요? 평생 프로그램 안 하셨던 분들은 그것도 개념 잡기도 되게 힘드세요. 그러다 보니까 또 옆에서 그거 액세스로 처리하면 되는데 그래서 어차피 그 작업은 본인이 계속 하셔야 되는 주 업무이기 때문에 본인이 깝깝한 거지 다른 사람이 깝깝할 일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본인이 또 시간을 또 줄여서 서점 가셔서 책 사서 보셨다가 이해 안 되시면 교육센터 가셔서 또 수강 들으시는데 교육센터에서의 강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뭐 MS 공공교육센터 같은 경우 저희 나라에 되게 많죠. 한 3, 4개 거의 메이저급들 한 2, 3개 있다라고 하더라도 뭐 하루 아니면 이틀 교육이잖아요. 그거 들으시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한 몇 년 이상 동안 고민했던 것들이 한 방에 풀린다? 절대로 안 풀려요. 거기서부터 시작인 거지. 마음의 위안을 얻는 거예요. 그냥 수업을 들으면 왠지 뭔가 솔루션을 얻을 것 같다라고 하는. 하지만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존까지만
한 1, 2년의 시간을 투자해야 됐다라고 하면 그 시간을 들음으로 해서 그 시간을 반으로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 뿐이지 또한 그것마저 개런티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뭔가를 꼭 새로운 거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은 것들 대단한 기능이 들어간 건 아니거든요. 익숙하지 않냐 익숙하냐의 그 차이예요. 근데 그 익숙하지 않는 걸 익숙하게 하시는 방법에는 왕도가 없다니까요. 그냥 조금씩 하루에 꾸준하게 하시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절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고요. 아무리 머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절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보통 30 넘어가시면 아시죠? 돌아서면 까먹고 돌아서면 까먹고 이게 점점 빈도수가 높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거는 꾸준하고 디테일하고 자주 놓지 않고 끈기 있게 끝까지 보시는 게 가장 큰 중요한 저희 미션 과제입니다. 제가 함께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끈기와 꾸준함만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제가 어떻게 좀 해볼게요. 자, 일단 저희 이번 시간에 했던 거 데이터 파일 불러와서 릴레이션 맺는 것까지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릴레이션을 맺었으면 얘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뭐를 가지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한 스텝 더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이 내용 잘 정리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